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신장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곡성 민원실장 신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곡성의 민원실장. 네, 예. 네. 아 그렇구나. 곡성 가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멜론이 맛있어요? 아, 멜론 맛있습니다. 아, 멜론 곡성 맛있고요. 멜론. 예, 네. 그다음에 토란. 토란. 예, 곡성 토란 맛있습니다. 추석 때 토란국 끓여야 아, 되는데. 그럼요. 예. 이 토란국 안 먹는 분들도 계시던데. 맞아요. 예. 그 토란 맛있고요. 예. 그다음에 곡성 멜론 맛있고 예. 쌀도 뭐 백세미 뭐 이런 등등 해서 굉장히 구수한 쌀이 그렇구나. 곡성에서 예. 특징적으로도 이렇게 좀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곡성 홍보대사? 아, 예, 예. 곡성 홍보대사 자처하고 있고요. 예. 거기 귀농 귀촌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귀농인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20대들이 네. 귀농을 해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농사 지으면서 훌륭하다 네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박웅두 후보로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 경선을 해서 박응두? 웅두. 웅두. 예. 박웅두 후보는 뭐 전농 그 곡성 군 농민회장 출신이고 예. 전농 정책실 위원장 뭐 이렇게 하시고 굉장히 지역에서 오랫동안 농민과 함께 했던 분이라서 당에서 농어민 특별위원장, 농어민 위원장으로 모시기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대진표가 짜졌다. 예, 여기선 개인전 잘 하자. 네. 부산에서는 후보 단일화 제안을 했어요. 저희들이 단일 후보로 여기서는 한번 진짜 돌파구를 민주개혁 진영이 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윤한 내전이 시작된다. 부산이 뚫리면 윤한 내전 시작됩니다. 부산이 뚫리면 윤한 내전 시작된다. 네. 시작부터 제목 딱 주고 시작하시네요. 아, 당연합니다. 예, 누구 책임이냐? 예.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정말 저는 우리 조국 대표 말씀하셨던 대로 얇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첫 선거잖아요. 네. 근데 공천권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부산시당에 그냥 맡겨버려요. 그다음에 강화 군수도 시도당에다 그냥 맡겨버립니다. 책임론의 불똥을 피하겠다라는 거죠. 만약 졌을 때 그만큼 여기가 뚫리면 자기가 정치적 책임 때문에 10월 달에 조기 강퇴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데서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당대표의 책임이라는 거는 공천권 행사, 직접 행사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정치적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아서 졌다.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책임, 당대표의 책임이다 해서 윤한 내전이 10월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발생을 하고 네. 한동훈 대표는 윤한 내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거죠. 10월 재보선이 한동훈 대표의 운명이 걸린 선거다. 맞습니다. 예. 오늘 아침 그 중앙일보 사설에 보니까요. 총선 백서 아직도 국민의힘 못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동훈 체제 50일이 지났는데 여태 백서도 못 내면 어쩌자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이 올라왔는데 저도 취재를 해봤더니 그 지난 총선에서 핵심 왜 졌냐 따져봤더니 대파 875원. 대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그거라도 줬으면 일정 정도 지역에서 그렇죠, 성과가 있었을 거다. 근데 그마저도 걷어찼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이랬다. 근데 그 내용을 담은 걸 못 발표를 하고 있다. 발표를 못 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아마 하나 더 읽고 싶었을, 더 넣고 싶었을 수도 내용은? 있어요. 내용은 뭐 그 말하자면 문자 익집 공천 개입 관련해서 공천에 혼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얼마나 넣고 싶을까? 예, 그렇죠. 그거 넣고 싶죠. 그런데 넣을 수가 없다. 예, 넣을 수가 없다. 아니 근데 그 공천 개입 의혹은 지금 어떤 정도로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천하람 원내대표 만났죠. 네, 제가 다른 채널에서 김은지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인 뉴스인에서 시사인의 뉴스인이란다. 김은지의 뉴스인.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천하람 의원은 왜 당신은 C인데 자꾸 A나 B로 불리냐? 본인이 C다. 아니,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C잖아. 예. 근데 왜 A나 B로 불리냐 했더니 나는 A나 B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렇죠. 예. 둘 중 하나. 아니, 보통 그러면 왜 C로 불리냐, 왜 C로 안 불리고 A나 B로 불리냐라고 하면 아니 저는 A도 B도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흡사 대통령실 반응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공천 안 됐지 않았냐, 컷오프 되지 않았냐. 뭐 그런 일이 안 됐는데 있었다가 왜 물어보냐. 뭐 이제 이런 태도하고 좀 비슷하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막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자들이 오고 갔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증거 공동체예요. 증거를 공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구나. 보낸 법률상? 사람과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증거 공동체라는 법률 용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경제 공동체 내지는 선거 공동체라는 말은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그 판결문에 그 후보와 사무장과 배우자는 선거 공동체라고 판결문에 써 있어요. 그리고 법률도 이 셋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받으면 후보도 그 박탈이 됩니다. 돈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잘못하면 몇 네네. 가지는 이게 선거운명 공동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소위 김영선, 김건희, 한동훈 이런 분들은 증거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은 이 증거운명 공동체 같은 경우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증거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죄수의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서로 자백을 하지 공범이 끝까지 서로 자백을 하지 않으면 둘 다 최소한의 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 격리해 놓고 야 네가 자백을 안 하고 만약 상대방이 B가 자백을 하면 너는 2배로 벌을 받아. 자백을 할래 안 할래? 라고 하면 둘 다 자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둘 다 벌을 받아요. 개혁신당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아니 증거 운명 공동체에 계신 분들 예. 소위 김건희 여사. 김건희, 한동훈, 김영선 또 기타 다른 분들이 예. 증거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어쨌든 친한이냐 친윤이냐 또는 윤을 버릴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시점에 오면 내가 이런 불이익을 받았다라든지 하면서 어느 한쪽을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네. 따라서 이것은 논리적 가능성으로 이 증거운명 공동체는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깨진다. 저는 내일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이 증거운명 공동체는 합리적 선택 이론의 죄수의 딜레마상 깨질 수밖에 없어요. 보겠습니다. 시간 문제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네 번째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이제 지역화폐 개정안 네, 지역화폐 법률안. 이 법안들이 사실상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19일 날 하겠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19일로 연기하자라고 그 중간에 뭐 합의점을 찾아라. 예. 갑자기 왜 이렇게 급물살? 저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첫 네. 번째 이게 뭐 통으로 뭐 이렇게 막 매도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된 이유가 다 다릅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네 번째 특검법안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건 제3자 추천까지를 넣었어요. 맞습니다. 이건 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을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국민의힘 당신들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올라간 거예요. 이제 예.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한 거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미 아주 오래전에 저희들도 그 등원하자마자 조국혁신당도 김건희 특검법안을 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김건희 여사가 그 공천 개입 의혹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어제는 마치 주가 조작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은 오늘 판결이 나는데 네. 마치 이미 본인은 무죄를 받았다는 것을 과시하듯이 마포대교 한강대교 막 돌아다닙니다. 허리 손 네, 허리 손 딱 하고 지시. 네. 지시하시고 통치자의 언어.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네. 왜 당신이 그 목소리를 들으시죠?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고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왜 당부하세요? 본인이 뭘 하고 격려 민간인에 불과하잖아요. 격려 방문은 격려만 하시라고요. 왜 지시하고 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따위의 소리를 얘기를 하느냐고요. 당신이 대통령이냐고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한테 대통령 김건희 영부남 윤석열이란 얘기 듣는 거 아닙니까? 나라 걱정은 혼자서 하세요. 왜 나라 걱정을 민간인 따위가 어디 감히 그 자리에 가서 공무원들 앞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합니까?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김건희 특검법은 그 이유로 발의가 된 겁니다. 25만 원 민생지급은 경제가 어려워서 발의가 된 겁니다. 네. 각각의 이유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한꺼번에 처리됐다고 해서 이것을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이거는 추석 밥상 민심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가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법사위 야당 의원들 연명으로
아이 그 바로 처리해야 된다 본회의에 이렇게 이제 네, 그 어제 나왔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네. 그런데 네. 그거는 뭐냐면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이나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의장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법사위에서의 판단과 민주당 원내의 판단이 달랐다. 다를 수도 있다. 그건 뭐 오늘까지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오늘 뭐 박찬대 원내대표단이나 원내대표단이 의장님을 뵙는다거나 예. 어떤 입장을 사실 뭐 날선 입장을 잘 발표하진 않습니다. 보통은 의장님을 찾아뵙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 주장을 전달을 하는데 그런 것인지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예. 그 뭐 저도 뭐 어제 이 좀 왜 이런 건가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해봤더니 사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추석 연휴 내내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조금 돼서 19일로 미룬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돌던데. 원내 대표단과의 소통 없이 네. 그렇게 결정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오늘 내일까지 좀 상황을 한 번 더 봐야 된다.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예. 근데 이건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정치 얘기 꺼리거든요. 네. 그 추석 때 밥상에서 명절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예. 정치 얘기 그다음에 종교 젠더 예. 이 세 가지 얘기는 보통 밥상에서 피해요.